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았어도 사고할 수 있어야 중개업인 거예요. 자, 중개업의 또 특징이 뭐였어요? 중개업의 특징.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았어도 사고할 수 있어야 중개업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나중에 무슨 뭐 자존감이 낮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시간 지나면 다 끌어올려 드려. 하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의뢰 중개 말고 갑의 중개 할까요, 우리? 의뢰 중개 말고 갑의 중개? 손님들한테 뻥뻥 질러대도 손님들이 어떻게 못하게끔 만들어 볼까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 왜 없어? 시작하시는 여러분한테는 기본에 대해서 지금 깔아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수업할 거는 갑으로 갈 거예요. 왜? 내 말 안 들으면 말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서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만들어주면 돼. 왜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쉽진 않아요. 그렇게 책 몇 권 읽는다고 나오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중개업 잘하시는 분한테 쫓아가서 물어보면 알려줘요?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요. 또 하나 볼까요? 그럼 그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스킬도 가지고 있을까요? 전혀. 본인이 중개는 잘할지언정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 네오비 수업을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어, 솔직히 얘기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춰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지. 네,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저도 눈높이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가 그래서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 실수냐, 누구 잘못이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개업 안에서는. 뭐만 중요하냐면요. 내가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것만 중요해.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 해야 된다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만 중요해. 그까짓 거 사고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도대체. 왜 자꾸 거기에 목숨들을 걸지? 자, 여기서 결론이 뭐예요? 자존심은 돈이 안 됩니다. 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내려놓으세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목숨과도 바꿀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까지 자존심은요. 단돈 1원도 안 돼요. 근데 왜 자꾸 끌고 가지? 그럼 한 번에 버려질까? 그 의미 없는 자존심은? 아니요. 미안한데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저도 매일같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언제 훈련하냐? 유튜브에 좋은 마음으로 영상 올려줬더니 욕 달릴 때. 그때 훈련하는 거야. 내 마음은 어떨 것 같아? 답글 달고 싶겠지. 답글 달고 싶겠지. 야, 넌 뭔데? 야, 까 그럼. 하고 싶겠지. 마음은 여기까지 오지. 근데 뭐예요? 삭제. 잊어? 제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버리는 방법은 그거예요. 붙으려면 얼마든지 붙을 수 있죠. 네. 사실 증거도 다 있어요. 공개를 못해서 그렇지 증거도 다 있어. 왜 못하겠어요? 누군가의 선의를 이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거. 이걸 통해서 제가 또 배운 건 뭐냐면은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의 앞길은 창창하다는 거야. 창창하다는 거. 네. 왜 그럴까요? 세 번째.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요. 무언가를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도 나와요. 우선장수와 소금장수를 둔 엄마 얘기가 나오죠. 다들 들어보셨죠? 그 얘기에서 뭐가 핵심이에요? 비가 오면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안타까워요? 소금장수 때문에. 그죠? 날씨가 맑으면 누구 때문에 안타까워요? 우선장수 때문에. 그러면 이 엄마는 항상 우울하죠. 기쁠 날이 있어요? 없죠. 늘 언제나 걱정과 근심만 있죠. 행복할 날 없어요. 그런데 손바닥 딱 뒤집으면 어때요? 비가 오면 우산장수 때문에 기쁘고, 날이 맑으면 소금장수 때문에 기쁘죠. 그럼 나한테는 무슨 날만 있어요? 기쁘고 좋고 행복한 날만 있죠.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비 오는 날을 갑자기 비도 오게 하고 날씨도 맑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뭐만 바꿨어요? 나만 바꿨죠. 나의 뭐만 바꿨어? 생각만 바꿨죠. 이 생각을 뭘로 바꿨어요?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꾼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여러분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똑같아요. 저는 동일선상이라고 봐요. 지식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아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우린 이걸 지식의 저주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유식하고 정확하고 많이 알고 어떤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흔히 우리는 지성인이라고 부르죠. 가방끈 긴 분들이 대체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렇게 제시를 해줘요. 이 일은 얼마나 힘들고, 이게 얼마나 성공하기 어렵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계속 어필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다가 잘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 될 가능성이 잘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안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확률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많거든. 많아. 그러니까 뭐예요? 잘 안 되면 뭐라고? 커봐. 내 말 안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뭐냐? 이 분들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해요. 늘 언제나 이렇게 보죠. 될까? 말까? 될까? 말까? 계속 이렇게 생각해. 그래, 생각해봐. 언제까지? 네.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생각들을 계속 하시더라고.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 내용을 초반에 이야기 드리는 건 그거예요. 계속 그렇게 남들 하는 것만 봐갖고는 영원히 답 안 나올 거야. 종강할 때까지도. 수료할 때까지도 안 나오실 겁니다, 그거.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이게 왜 힘들고, 이게 왜 어렵고, 이게 왜 불가능한지에 대해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얘를 어떻게 쉽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재밌게 할 수 있고, 얘를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요, 더 넓게 확장해서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옆에 둘 때 어떤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부터 바뀌셔야 돼요. 나중에 수업하다 보면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그지? 아닌지 긴지 보여줄게요. 네. 보여드릴게. 보면 알아요. 내가 아닌지, 내가 긴지. 아니었다고 믿는 기였던 사람이 더 많더라는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 그냥 여기에 취해서 사세요. 종강할 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판단은 수료한 이후에 하세요. 현장에서 부딪혀보고 하세요. 해보지도 않고 뭘 옳고 그르니, 맞네 틀리니, 되네 안 되니, 쉽니 어렵니, 왜 해보지도 않고 그 얘기를 해요? 해보고 나서 그 얘기를 해야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제가 지금 업력이 몇 년이라고요?
이 정도 했으면 다 했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뭘 볼 수 있냐면 이미 네오비를 거쳐간 성공한 중개사가 있다는 걸 어렵지 않게 보게 돼요. 여러분 간단해. 내가 그 성공한 사람의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애통해 해야지 왜 이 교육의 문제를 삼아? 왜? 그러면 성공한 사람 뭔데요? 딴 데 가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딴 데 가서 뭘 한 적도 없는데 누군가는 왜 성공하고 누군가는 안 되죠? 그 C예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어보시고 네오비 수업 들어보시고 자신 없으면 오픈하지 마세요. 자신감도 키우시고 실력도 키우시고 지식도 키우시고 그 다음에 오픈하셔도 늦지 않아요. 늦지 않습니다. 수강료가 실패의 대가보다 착해요. 네. 자, 그러면 실패의 대가는 어떤 거였냐? 볼게요. 네. 답이 없더라고요. 뭘 해야 되는지. 매매는 매매대로, 임대차는 임대차대로. 답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어떻게 해요? 답이 없는데. 잘하는 사람 쫓아가서 그렇게 물어보고 손님들을 통해서 방법도 알고 그 방법들대로 찾아가서 검증도 했어.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라고 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접어야죠. 그래서 폐업합니다. 권리금의 딱 50% 손해봐요. 아까 권리금 얼마인지 얘기했죠? 네, 딱 50% 손해보고 접습니다. 눈물의 퇴장이지 뭐. 시간은 시간대로 한 7개월, 8개월 그냥 시간은 시간대로 깎고요. 그리고 손실액은 몇천 받으면 할 만큼 다 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미련을 갖고 중개업에 도전을 할까요? 아니면 제가 아까 뭐 하다 왔다 그랬어? 저 다시 유학 가야죠. 그래서 사실 짐 쌉니다. 다시 유학 가려고. 근데 시간이 다음 학기 시작할 때까지 텀이 길어요. 8개월인가 9개월인가 그때 남았었어요. 텀이 길어. 미련은 남는데 답은 없고 자격증이 힘들게 땄는데 역시 쓸모가 없고 이래저래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교육이라도 있으면 교육이라도 가서 배웠을 텐데 그 당시엔 교육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요새는 교육이 있는데 솔직히 쓸만한 교육들은 손에 꼽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있어서 교육을 더 받고 싶다 하면 물어보세요. 어떤 교육이 좋고 어떤 교육이 안 좋은지 장점과 단점에서 정확하게 알려줄 테니까. 아까 그랬죠. 피라미드라고. 위에 가면 다 안다고. 네, 우리끼리는 다 알아요. 어디 사는지, 얼마 버는지, 뭐 하는지 다 알아요. 네. 그래서 물어보시면 제가 가족 됐으니까, 식구들 됐으니까 편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실 저 나름대로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는 것들이 설명 안 하고 싶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내용 설명해봐야 욕만 먹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짊어지고 있는 사명감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욕 먹더라도 해야 될 얘기는 해드려야 제가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개실무 뭐가 중요하냐고? 계약서 작성, 특약 작성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당연히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